알파벳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방법,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최초의 알파벳 세대인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난 X세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탄생한 Y세대,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에 세상의 빛을 본 Z세대가 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이 알파 세대. 이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말을 하는데요. 알파벳에서 Z 다음이 없어서 다시 A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 아날로그 방식을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인류이기 때문에 로마자의 첫 글자인 이 알파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알파 세대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호주의 사회학자 마크 맥클린들의 정의에 따르면 영유아들인 알파 세대는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어린 시절부터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 기술에 익숙하다는 것이죠. 이들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같은 디지털 기기와 함께 했는데요. 디지털 활용 능력이 월등하다고 합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우리 알파 세대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알파 세대를 겨냥해 많은 분야에서 이 첨단 기술을 접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교육이라고 하네요. 알파 세대를 위한 교육법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은 바로 에듀테크. 에듀테크는 교육인 에듀케이션과 기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의 정보통신 기술이 교육 분야와 접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디지털 기기는 물론 AI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일상이라네요. 이러한 에듀테크가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나라 교육계도 이에 관심을 갖고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4차 산업시대, 정부가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지금. 에듀테크의 도입은 그야말로 필수인 셈이죠. 최근 정부에서 이 에듀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을 위해서 태블릿 PC, 스마트폰 기기를 활용하고 있고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미래 교육을 위해서 에듀테크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에듀테크 활성화 방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존 방식은 PC에서 사물과 그림을 학습하였다면 VR 기기를 활용하여 가상 공간에서 입체적으로 사물과 그림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학습차의 틀린 문제를 예측하여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입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홀론 IQ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에듀테크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182조 원보다 2.3배 증가한 407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2021년 7조 3천억 규모인 에듀테크 산업시장이 연평균 8.5%씩 성장해 2026년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이런 에듀테크 교육 현장을 살펴보러 왔는데요. 알파 세대, 그중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와 봤거든요. 그렇다면 함께 가보실까요? 이처럼 국내 에듀테크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에도 에듀테크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죠. 교육부는 교사들의 에듀테크 역량도 키우고 관련 법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교실에서도 다양한 에듀테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최근 이 공교육에 에듀테크가 많이 접목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어떠한 에듀테크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2024년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AI 코스웨어를 활용하여 학습자 개별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터치를 위해서 교사의 역할 변화를 위한 각종 연수와 교원학습 공동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IT 시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교육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서 단순히 온라인 교육이 아닌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수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방법도 등장했다네요. 지금 진행 중인 검사가 기존의 검사와 좀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기존의 검사는 두 종류가 있고요. 지면으로 진행되는 검사와 전문가 검사가 있습니다. 우선 지면으로 진행되는 검사는 아이들이 지문을 읽고 답하는 피검사자의 기호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서 정확도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전문가 검사 같은 경우는 1대1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성은 인정이 되나 정확도는 높으나 특정 기관 그리고 방문해서 검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 공간의 제약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가 검사를 디지털화하여서 컴퓨터 PC로 진행할 수 있는 게임형 검사입니다. 게임과 검사라니 제가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데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저희는 전문가 검사 중에서도 아이들의 내적 강점과 약점을 먼저 분석을 하고요. 그 분석을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습의 프로세스를 진단해주고 또 상대적으로 약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습관을 통해서 길러주거나 또는 학습을 통해서 향상시켜주는 방안을 제안해주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성과 진로를 진단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영역별 영재성을 진단해 줄 수가 있고요. 주의력을 판단하여서 학습의 최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진단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존의 검사 방식이 지면 혹은 대면 위주라 몇 가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한계를 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려운 지면이 아니라 그런지 흥미로워하는 표정이네요. 그동안 학생들은 획일화된 한국 교육 시스템에 힘들어하고 커가면서 공부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죠. 지금 검사 끝났잖아요. 어땠어요? 다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긴장되고 그런데 이번 테스트는 되게 게임 같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되게 잘 풀렸어요. 검사라고 해서 검사지로만 시험 보는 줄 알았는데 어렵지도 않고 쉽고 재밌었어요. 검사를 한 아이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긍정적이네요. 마치 검사가 아니라 일종의 게임을 한 것과 같은 표정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검사 결과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자신의 재능을 파악하여 적성에 맞는 분야와 진로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검사에서는 측정되기 어려운 인지 영역에서도 연계성을 찾아낼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부모님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기존의 방법하고는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새롭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영재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 그에 발맞춰 교육도 눈부신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발전된 방식의 학습이 등장할지 밝은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임유아 대표님 초대해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제일 먼저 요즘 어떻게 교육이 변화하고 있는가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최근 교육의 트렌드라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교육이 기술의 발전으로 뇌과학을 기반으로 한 맞춤 교육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즉 뇌 기반 학습과학, 신경교육학, 교육신경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의 뇌 특성을 파악하여 그 기질과 능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방안을 제시하는 맞춤 교육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트렌드에 좀 발맞춰서 등장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에듀테크인 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표님, 에듀테크의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에듀테크란 말 그대로 교육과 기술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에듀테크 시장은 크게 3단계로 변화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컴퓨터가 보급되던 1970년대 그리고 태블릿 PC와 핸드폰이 보급되던 교육으로 활용되던 2010년도 그리고 팬데믹을 겪으면서 온라인 교육이 확장된 2020년도에 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생각해 보니까 이 흐름들을 우리가 쭉 겪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속에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요즘 에듀테크 시장의 흐름 좀 짚어보자면 어떨까요? 네, 지금의 교육 시장은 뇌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초개인화된 맞춤 교육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개인화. 네네. 국내외 교육 시장에서 발빠르게 맞춤 교육을 위해 뇌과학 기반 교육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최근까지도 에듀테크 시장이 진화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네. 팬데믹이라는 이슈를 겪으면서 폭발적으로 온라인 시장이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말씀해주신 부분이나 또 화면,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본 거나 이 에듀테크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초개인화이기 때문에 네. 이 아이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개인에 맞춰진 교육이라고 하면 우선 개인의 기질과 능력을 먼저 분석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겠고요. 네.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진단 검사가 선행되어야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기존의 진단법과는 다른 조금 더 그러겠네요. 세세한 네. 그런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기질에 따른. 자, 그러면 기존 진단법에는 이제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요? 기존 진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가벼운 진로 적성 기질 검사가 있고요. 전문가 진단 검사가 있습니다. 각종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단 검사는 지문을 읽고 답하는 형식의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문서 해독력에 따라서 집중력에 따라서 진단 결과가 상이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 진단 검사는요, 고비용과 특정 병원, 영재원 등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검사에 활용이 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말씀해 주셨던 기존 진단법과 좀 다른 어떤 새로운 진단법을 선보이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 검사는 기존의 전문가 검사인 세 종류 중에 한 가지를 게임화시킨 검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네. 기존의 고비용과 공간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게임 형태의 검사로 만들었고요. 또한 지금의 아이들의 뇌는 미디어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춘 최적화된 진단 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와, 게임. 네. 게임하니까 진짜 옛날에는 부담스러웠는데 맞아요. 저도 좀 재밌게 해보고 싶다. 근데 나이에는 제가 하기엔 좀 제한이 있을 것 같고 시공간적인 제약은 없이 아무 데서나 이 검사 받아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컴퓨터와 온라인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어디서나 전문가 없이 어린아이들이 혼자서 컴퓨터,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검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 검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시대에 맞는 진단법이긴 해도 여전히 좀 어려운 점, 불편한 점이
있지는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인식의 전환. 네네. 네. 기존의 지능 검사라고 하면 보통은 지능 점수에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능 검사에는 대부분 그 결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없죠. 기울이진 예, 않거든요. 점수만 기억하고. 예. 네네. 근데 중요한 것은 1960년도에 과학의 발전으로 뇌의 가소성 법칙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뇌는 학습과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기능과 능력이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의 지금 현재 지능 점수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뇌 특성을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서 학습 방안을 효율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네.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어느 부분에 또 탤런트가 있는지 네. 알 수 있는 부분은 참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학부모 입장에 서보면요. 이 진단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부정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네네네. 100%일까? 과연 이런 의문점도 들 것 같거든요. 실제로 맞는지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네. 네, 지금 현존하는 검사로서 100%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학계에서 인정하는 3가지 종류의 검사가 있는데요. 정확한 진단 검사라고 볼 수 있고요. 83%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검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뇌의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다는 장점과 그리고 검사자의 어떤 컨디션과 환경의 컨디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고려했을 때 기존 검사보다 정확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뇌보다 똑똑한 컴퓨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뇌과학이라는 분야가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들어봤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뇌 작동법은 지금의 과학으로 10% 정도밖에 밝혀지지 않은 미개척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 검사가 좀 더 유의미한 데이터를 뇌과학 분야에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를 위해서 좀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과제나 숙제에 대해서 약간 좀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지금 현존하는 그 검사들은 디지털화된 검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취합되지 못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뇌 작동법을 분석하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들을 동원해야 하고요. 그렇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처럼 디지털화된 게임화된 검사들에 도출되는 동시다발적인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좀 더 뇌과학 쪽에 정확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저도 딸내미 손잡고 꼭 대표님 찾아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대표님의 향후 계획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검사는 40년 동안 고비용과 시간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다수의 아이들의 검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였고 소수의 아이들만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디지털 지능 검사로 만들었고요. 대중화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네. 고교 학점제 등 맞춤 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진 시대에 저희 검사가 한 발 앞서서 진정한 초개인화된 맞춤 교육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 공간, 그리고 비용까지 초월해서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을 저희 매거진 투데이도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임유하 대표님 그리고 강일아 리포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